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파인텍이고요. 파인텍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인텍이 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보게 된다면은 바로 이 부품 사업과 장비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매출 비율을 봤었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터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파인텍이 터치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2022년도 기준까지만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제조장비에서 매출 비율이 47.1%가 나오게 되면서 파인텍에서는 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가 꾸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 업황이 굉장히 다운이 되게 되면서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까는 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주 계약 건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터치 시스템도 매출액이 줄어들었긴 했지만은 이 매출액이 줄어드는 폭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폭보다 작았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로 2023년도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 비율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에서 이 본딩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제 파인텍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인텍이 만들고 있는 이 본딩 장비가 어떤 걸까라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이 본딩 장비라는 거는 이제 알려면은 OLED 공정에 대해서 잠깐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OLED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전공정이라는 거는 TFT의 기판 위에 발광 물질을 증착시키는 과정이 있고 이 증착 과정이 끝나게 된다면은 이 O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캡슐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캡슐레이션까지 마치고 만들어진 OLED를 이 다른 기판 위에 옮겨야 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 하고 이 기판을 옮길 때 도와준 게 바로 이 본딩 장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딩 장비도 이제 OLED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지만은 이제 이 중소형이냐 대형에 따라서 이제 쓰임새가 조금 달라지고 기업도 살짝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 대형보다는 중소형 쪽에 조금 더 맞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이제 OLED 패널 자체가 리지드에서 플렉시블 OLED로 바뀌고 있고 이 파인텍도 이 플렉시블 OLED 본딩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24년도 이제 증착기를 들여왔고 그에 따른 이제 계약 체결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이 증착기가 24년도 네,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25년도쯤에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파인텍의 본딩 장비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24년도 하반기나 25년도 상반기쯤에 이제 단일 계약 체결 이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이슈를 보게 된다면은 바로 BOE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본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많이 체결하긴 하지만은 이제 중국 기업 쪽에서는 이제 BOE랑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BO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BOE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도 4분기까지 이 8.6기가 OLED 라인을 건설하겠다라고 투자 목표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작년도에도 나왔었지만은 사실 어떤 루머적으로 조금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후에 뭐 별다른 이제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BOE가 이제 이 증착기를 위해 가지고 이제 기공식을 열었다라는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기공식을 염으로 통해 가지고 증착기 업체를 고르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BO에 대한 8.6세대 투자가 이제는 조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OE가 이 8.6세대에 대한 OLED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24년도 한 2, 3분기쯤에 시작할 것 같고 2, 3분기쯤에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후공정 장비가 아마도 이제 빨라도 24년도 하반기, 25년도 상반기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중에서 후공정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BOE와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기다려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수혜의 시점이 아마도 24년도 하반기나 이제 상반기쯤 25년 상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슈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인텍은 결국에 장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 패널 출하량과는 엄청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결국 이제 이 전방 산업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많은 패널을 출하를 해야 앞으로 이 OLED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대비해가지고 패널 출하량이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총 9,660만 대를 이제 출하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7,560만 대 정도로 약 22%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22%나 줄어든 이유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플렉시브 OLED 패널을 만들 때 이제 납품하는 모델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과 이제 아이폰 시리즈인데 이제 이 플래그십 모델에서 이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이 판매량적으로도 굉장히 호전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주면서 이제 판매량도 이제 19%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패널량을 출하를 못 시키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핸드폰은 잘 팔렸지만은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순간에 기울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널 출하량적인 부분도 이제 파인텍의 이 장비와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물고 늘어지다 보면은 결국에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텍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는 이제 파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로서는 크게 볼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반등이 왔지만은 이 900원과 1000원 부근에서 크게 눌렸고 다시 이제 눌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눌림으로 해서 5평선, 10평선, 20평선, 60평선, 120평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뭐 상승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승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 파인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